1800년 여름 창경궁 영춘원. 온몸에 벼루만 한 종기가 난 49세 남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상전하, 내관의 절규와 함께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48시간. 11세 어린 세자는 아바마마 울부짖었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왕의 시신에 아흔벌의 옷을 입히고 수천 명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 48시간 동안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800년 음력 6월 28일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창경궁 영춘원 전각 안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벼루만 한 종기가 나 있었고 피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2주 동안 미움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는 이제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주상전하, 주상전하. 곁에서 지키던 내관들의 절규가 전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침상에 누운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 그는 49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상전하께 없어 승하하셨습니다. 내관의 외침과 동시에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고 대비전에서는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1세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바마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로 불리던 정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을. 24년간 왕자를 지켜온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화성 행차를 계획하고 세자가 15세가 되면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력 6월 초 작은 종기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종기는 얼굴과 등으로 번졌고 아무리 명의들이 처방을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수은 증기를 쐬는 연운방까지 시술했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주 만에 조선의 개혁군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춘원 전각 위로 흰 배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시신 위에도 첫 번째 흰 배가 덮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궁궐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왕이 죽은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11세 어린 세자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이날부터 시작된 48시간, 그 시간 동안 궁궐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엄격한 격식과 예법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왕의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시고 빈전을 차리고 상복을 입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 이 모든 것이 단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의궤에 기록된 대로 선왕들이 했던 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놀려야 했습니다. 내관들은 슬픔을 삼키며 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새로운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세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조선의 23째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조가 숨을 거둔 지 불과 1시간 후 영춘원 안에서는 급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관들이 병풍을 둘러쳤습니다. 왕의 시신을 아무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궁들이 정갈한 물을 끓였습니다. 의녀들이 깨끗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습이라 불리는 첫 번째 절차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습이란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의식입니다. 왕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조를 모셔온 나이든 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왕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녀들이 향탕, 즉 향기로운 물로 왕의 시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얼굴을 닦았습니다. 2주 동안 고통받던 그 얼굴을, 이제는 편안하게 잠든 듯한 그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머리를 빗겨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수염을 가지런히 빗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정성스럽게 깎아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가시옵소서. 상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눈물을 흘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엄숙하게, 조용히,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시신을 씻기는 일이 끝나자 이제 반함이라는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반함은 왕의 입에 쌀과 구슬을 넣는 의식입니다. 이승의 마지막 음식이라고 불렸습니다. 11세의 어린 세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 쌀을 넣어야 했습니다.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 번, 가운데 한 번, 그리고 구슬을 하나 넣었습니다. 어린 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자 저하, 이제 수의를 입혀드려야 합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함이 끝나면 바로 수의를 입혀야 했습니다.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하지만 왕의 수의는 일반인의 수의와 달랐습니다. 왕은 19벌의 수의를 입어야 했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한 벌 한 벌 정해진 순서대로 입혀야 했습니다. 먼저 속적삼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바지를 입혔습니다. 버선을 신겼습니다. 중치마를 입혔습니다.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한 벌 한 벌 입힐 때마다 상궁들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룡포도 입혔습니다. 왕의 상징인 용이 그려진 옷이었습니다. 첨리도 입혔습니다. 한삼도 입혔습니다. 겹겹이 옷을 입히는 동안 왕의 시신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19벌의 수의를 모두 입히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상궁들은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의를 모두 입힌 후 시신을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배로 묶었습니다. 머리와 발, 몸통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것을 소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렴이 끝나자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춘원 밖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밤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왕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멈추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는 슬픔을 억누르며 궁중의 일들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11세 세자는 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신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혼란은 해가 뜨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더 큰 격식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춘원 정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왕의 침전이 이제는 빈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빈전이란 왕의 관을 모셔두는 곳입니다. 5개월 후 능으로 옮길 때까지 왕은 이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내관과 궁녀가 동원되었습니다. 먼저 전각 안의 모든 가구를 치웠습니다. 왕이 쓰던 책상도 의자도 병풍도 모두 밖으로 옮겼습니다. 전각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전각을 흰 배로 감쌌습니다. 벽도, 천장도, 기둥도 모두 흰색으로 덮었습니다. 창문도 흰 종이를 발랐습니다. 영춘원은 이제 완전히 흰색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각 중앙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임시관을 놓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 앞에는 제사상을 놓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향을 피울 향로를 준비했습니다. 제궁을 들여오십시오. 예조 판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궁이란 왕의 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밤새 급하게 만든 임시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식관을 만들어 다시 옮겨야 했지만 지금은 이 임시관에 시신을 모셔야 했습니다. 소렴을 마친 정조의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8명의 상궁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받들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신을 천으로 다시 7번 감쌌습니다. 칠성판이라고 불리는 판 위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칠성판은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나무판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임시관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관 안에는 향나무 가루를 깔았습니다. 시신 주변의 빈 공간은 정조가 생전에 입던 옷으로 채웠습니다.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관 뚜껑을 닫기 전 11세 순조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2주 동안 고통받던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저 이제 어찌하오리까? 순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관 뚜껑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이제 영영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 위에 붉은 비단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명정을 세웠습니다. 명정이란 관 앞에 세우는 깃발로 조선국 왕지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국 왕의 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관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팥과 국, 과일과 나물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빈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향은 5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타올라야 했습니다. 혼백도 모셨습니다. 혼백이란 죽은 이의 혼을 모신 것으로 흰 비단에 왕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혼백 앞에도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빈전이 완성되자 곡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왕족들이 빈전 앞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도 차례로 들어와 곡을 했습니다. 전하, 전하 하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세 순조는 빈전 앞에서 꿇어앉았습니다.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세자 저하, 잠시 쉬셔야 합니다. 곁에 있던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과인은 이제 상주입니다. 아바마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순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1세 아이의 입에서 과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빈전 밖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식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나무를 구해야 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소나무로 관을 만들고 오칠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관 안에 깔 비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향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5개월 후 발인할 때까지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상복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족은 참체복이라는 가장 거친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관계에 따라 다른 상복을 입었습니다. 궁녀와 내관은 모두 흰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먹을 시간도 겨우 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보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 승하 12시간 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궁궐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궁궐은 흰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복제, 즉 상복을 입는 규칙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족들은 참체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거친 삼배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따끔거렸습니다. 입기만 해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11세 순조는 너무 무거운 상복을 입었습니다. 어린 몸에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상복 위에 두건을 썼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자식이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인은 괜찮소이다. 순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들도 상복을 입었습니다. 왕과 가까웠던 신하는 더 거친 상복을, 멀었던 신하는 덜 거친 상복을 입었습니다. 계급에 따라, 관계에 따라 모두 다른 상복을 입었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흰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했던 색동 저고리는 모두 벗어야 했습니다. 비녀도 장신구도 모두 빼야 했습니다. 오직 흰색만 허락되었습니다. 내관들도 흰 도포를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화려한 관복은 모두 창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음악이 금지되었습니다.
악기를 모두 창고에 넣었습니다. 검은고도, 가야금도, 피리도 모두 치웠습니다. 3년 동안 궁궐에서는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도 금지되었습니다. 누가 웃는 소리라도 내면 바로 죄를 물었습니다. 왕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왕족과 신하들은 채식만 해야 했습니다. 제사상에도 고기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생선도, 닭도, 돼지고기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혼인도 금지되었습니다. 잔치도 금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궁궐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연기되었습니다. 관청의 업무도 중단되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이 멈췄습니다. 오직 왕의 장례만 진행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굶주리면서도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교대로 일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내내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한 젊은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입 조심하거라. 5개월이오. 발인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하오. 나이 든 상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개월이나요? 그렇소. 그리고 3년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모두 상복을 입어야 하오. 젊은 궁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야 한다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해야 한다니.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것은 영광이자 의무였습니다. 빈전 경비를 서는 별감들도 밤을 새웠습니다. 교대로 빈전 앞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빈전에 이상이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연사였을까? 종기로 돌아가셨다는데 의심스럽지 않소? 49세는 너무 이른 나이 아니요?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의심한다는 것은 곧 역모였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던 왕이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종기가 악화되어 전신성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의혹이 있든 없든 궁궐 사람들은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품을 시간도 두려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정조 승하 24시간 후 부고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고란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이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는 전화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렸을까요? 먼저 종묘에 고했습니다. 새벽, 왕족과 대신들이 종묘로 향했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선왕들께 정조의 죽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선왕이신 영조대왕께 아뢰옵니다. 정조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제관이 축문을 읽었습니다. 종묘 안에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이공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이것도 알려야 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바로 새 왕이 즉위합니다. 왕위가 비어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묘에 고한 후 전국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봉화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마다 설치된 봉수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밤에는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급한 소식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파발도 출발했습니다. 파발이란 빠른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탔습니다.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대행왕께서 승하하셨다. 파발이 각 고을에 도착하면 외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방 관아의 수령들이 놀라 나왔습니다. 무어라? 주상전하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부고를 받은 수령은 즉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북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수령이 나와 말했습니다. 대행왕 정조께서 승하하셨소. 온 백성은 상복을 입고 애도하시오. 아이고.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특히 정조를 사랑했던 백성들의 슬픔은 컸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형평성을 중시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원의 백성들은 더욱 슬퍼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며 그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주고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런 왕이 세상을 떠났다니 전국 각지에서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잔치를 취소했습니다. 혼인을 연기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부고는 국경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조선국 왕이 승하했음을 주청합니다. 사신이 급히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조문 사신을 보낼 것입니다. 조선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고를 듣고 자결하려는 신하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하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늙은 신하가 유서를 썼습니다. 정조와 평생을 함께한 충신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신하들이 막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어린 임금이 즉위하셨소. 우리가 도와야 하오. 그렇소. 죽어서 무엇하겠소. 살아서 선왕의 뜻을 이어야 하오. 간신히 자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막지 못했습니다. 몰래 독을 마시거나 목을 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만에 부고는 전국에 퍼졌습니다. 산골 마을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섬에도 배를 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나라가 정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대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왕의 시신을 정식관에 모시는 의식입니다. 정조 승하 36시간 후 가장 중요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렴이었습니다. 대렴이란 왕의 시신을 정식관에 모시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시관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만든 제궁에 시신을 옮겨야 했습니다. 제궁은 가장 좋은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여러 번 오칠을 했습니다. 속은 붉은 비단으로 발랐습니다. 왕을 모시기에 가장 좋은 관이었습니다. 관 안바닥에는 쌀을 태운 재를 깔았습니다. 습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위에 칠성판을 놓았습니다. 칠성판 위에 요를 깔았습니다. 이제 시신을 옮길 차례였습니다. 예조 판서가 명령했습니다. 대렴을 시작하라. 상궁들이 조심스럽게 임시관을 열었습니다. 소렴한 시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6시간이 지났지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신의 옷을 더 입혀야 했습니다. 19벌로는 부족했습니다. 왕은 90벌의 수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한 벌씩 한 벌씩 계속 입혔습니다. 저고리, 바지, 도포, 골룡포, 끝없이 옷을 입혔습니다. 시신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90벌을 모두 입히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상궁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0벌을 모두 입힌 후 시신을 이불로 감쌌습니다. 대렴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불이었습니다. 시신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교란은 끈으로 묶었습니다. 머리, 가슴, 배, 무릎, 발 5곳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시신은 완전히 이불에 쌓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상궁이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90벌의 옷과 이불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제궁 안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칠성판 위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머리는 북쪽을, 발은 남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관 안의 빈 공간은 정조가 생전에 입던 옷으로 채웠습니다. 용포도 넣고 책도 넣고 붓도 넣었습니다. 왕이 사랑하던 물건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관 뚜껑을 덮기 전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11세 순조가 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바마마. 순조가 부르짖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도 통곡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도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궁궐 안에 곡성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으십시오. 예조 판서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뚜껑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관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정조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관에 못을 박았습니다. 쾅쾅쾅 못 박는 소리가 빈전에 울렸습니다. 한 번 박을 때마다 가족들의 통곡이 더 커졌습니다. 못을 다 박은 후
관 위에 붉은 비단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명정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 임시관이 아니라 정식 제궁이 되었습니다. 제궁을 창궁 안에 모셨습니다. 창궁이란 대나무로 만든 덮개입니다. 제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궁까지 완성하자 이것을 빈전으로 옮겼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매우 무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빈전 중앙에 창궁을 모셨습니다. 이제 5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발인하는 날까지 이곳에서 제사를 받을 것입니다. 대렴이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복을 해야 했습니다.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1세 순조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정조 승하 48시간 후 마침내 마지막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복제였습니다. 이것은 상주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치러야 정식으로 3년상이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족, 대신, 종친, 백관 모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창경궁에 모였습니다. 11세 순조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참최복을 입었습니다. 거친 삼배 옷이었습니다. 어린 몸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입어야 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도 참최복을 입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도 상복을 입었습니다. 모든 왕족이 흰 상복을 입었습니다. 대신들도 차례로 상복을 입었습니다. 정일품은 한 가지 상복, 정의품은 다른 상복, 계급에 따라 모두 다른 상복을 입었습니다. 성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빈전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 나물, 떡, 술이 올라갔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예조 판서가 충문을 읽었습니다. 대행왕 정조께서 승하하신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복을 입고 정식으로 3년상을 시작하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전하, 전하. 곡성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조가 제배를 올렸습니다. 2번 절했습니다. 술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술잔을 드렸습니다. 성복제가 끝나자 이제 사위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위란 왕위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순조가 정식으로 조선의 제23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순조는 상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면복을 입었습니다. 면복이란 왕이 입는 예복입니다. 용이 그려진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상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왕위 계승은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나라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빈전 앞에서 옥세를 받았습니다. 옥세는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국세를 받는 순간 순조는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시옵니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3번 만세를 불렀습니다. 11세 어린 왕을 위한 만세였습니다. 순조는 빈전에서 나와 인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뒤따랐습니다. 인정문 앞에 왕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순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축하를 올렸습니다. 성상의 즉위를 축하하옵니다. 하지만 축하 속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위식이 끝나자 순조는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면복을 벗고 참최복을 입었습니다. 다시 상주가 되었습니다. 빈전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과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인은 아직 어립니다.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순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신들이 위로했습니다. 전하, 염려 마시옵소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순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11세 어린 왕을 누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까? 대왕 대비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세력인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조가 평생 견제했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아버지가 키운 개혁 세력들은 숙청당할 것입니다. 장용령도 해체될 것입니다. 순조는 무력했습니다. 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 만에 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시간 만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조선의 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조의 시신은 빈전에 모셔졌습니다. 5개월 후 발인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 근처 건능에 안장될 것입니다. 48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왕을 보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48시간 동안 궁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격식과 예법을 지키기 위한 전쟁,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8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3년 후 1803년 드디어 정조의 국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근처 건능에 정조가 안장되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의 무덤 옆이었습니다. 3년상이 끝났습니다. 순조는 14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복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입었던 거친 삼배옷을 벗고 왕의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순조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계속했습니다.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조가 키운 남인 세력은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정조가 만든 장용령은 해체되었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개혁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화성으로 이주하여 상황으로 지내려던 계획도 사라졌습니다. 순조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1805년 정순 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순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순조는 평생 세도 가문이 그늘에 가려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왕다운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의 기록은 남았습니다. 의궤입니다. 정조의 국장을 치른 모든 과정이 정조국장도가미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하한 순간부터 발인하는 순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든 것이 글과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의는 몇 벌 입혔는지, 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빈전은 어떻게 꾸몄는지, 심지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궤 덕분에 우리는 200년 전 그날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정조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애도했는지,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의궤는 조선만의 독특한 기록 문화였습니다. 중국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선만이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7년 조선 왕조의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정조의 능 건능도 남아 있습니다. 수원 화성 근처 육능과 건능, 그곳에 정조와 효의 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매년 한식날이 되면 후손들이 찾아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전하, 편히 쉬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고 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 그가 세운 건물들, 그가 만든 제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 화성이 있고 규장각이 있고 홍제전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의궤가 있고 실록이 있고 문집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정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왕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했습니다. 왕족도, 대신도, 궁녀도, 내관도 모두 슬펐습니다. 모두 두려웠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격식과 예법 뒤에 숨은 것은 결국 인간의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 왕을 잃은 백성의 슬픔이었습니다. 48시간,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정신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왕이 죽던 날,
궁궐의 48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선시대 사람들의 슬픔과 격식,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